전라북도 한 지자체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재발 대책도 미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중진급 정치인들의 초재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중진들이 20년 넘게 중앙 정치를 하고도 전북에 가져다 놓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이 메달 17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종합 3위 등극에 기여했습니다. 전북 출신 선수 45명은 18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했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분기점에서 임실나들목 양방향 구간이 11일 통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직업으로 무엇보다 청렴함이 중요한데요. 전라북도 한 지자체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재발 대책도 미비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한 지자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밤중에 사무실만 들려 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등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를 여러 번, 결국 지자체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렇듯 추가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감사가 이루어진 3개 면에서만 1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팀원을 관리하는 팀장급 직원도 여러 명. 지자체는 이들에게 인사상 가장 낮은 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 법에 따라 부정 수령한 수당을 가산징수해 58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위법 사항인 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 전남경찰 등은 강등과 같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2차 적발 때부턴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 이번 감사에선 병가나 가족 돌봄 휴가를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 소홀도 지적됐습니다. 공무원 근무관리 감독 부실 사례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공무원 근무 얘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문으로 발송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 공지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직원을 모아놓고 하지는 않고요. 간부회의나 부관이 회의할 때 그렇게 항상 수시로 부서원들의 집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부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방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중진급 정치 인사들의 전북 지역 초재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전북 현역 의원들의 중량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중진들이 20년 넘게 중앙 정치를 하고도 전북에 가져다 놓은 게 없다며 초재선 의원에 대한 중진급 정치인들의 비판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국감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 복원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이 메달 17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종합 3위 등극에 기여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아시안게임에 전북 출신 선수 45명이 18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의 공희용은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복식에서도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전북 현대축구단의 백승호와 김정훈 등 5명의 선수들도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순천 안쪽 고속도로 완주 분기점에서 임실나들목 양방향 구간이 11일 통제됩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9지구대는 완산터널 태양광 방음시설 설치 작업을 위해 11일 오전 11시와 낮 1시에 각각 15분 동안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통제로 약 40분간 정체가 예상된다며 순천 방향 동전주 나들목이나 완주 방향 상관 나들목으로 나가 국도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마다 일손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충북에선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선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선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전략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전북 출신으로 적지 않은 재경 전북도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들이 수도권 민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라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득표율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실용주의 노선을 탈 것인지 결정할 조짐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조합노조원과 정의당이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정축협 노조원과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등은 10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을 폭행한 폭력조합장은 즉각 사퇴할 것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국은 A 조합장의 폭행 의혹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팀을 구성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입니다. 부안에서 서해 회리호 참사 30주기를 맞아 추모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서해 회리호 참사는 지난 1993년 여객선이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에서 격포항으로 향하던 중 거센 바람에 전복되면서 승객 292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지자체와 군산해수청 관계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령제에서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상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원 세계 드론제전이 지난 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남원 세계 드론제전은 드론 레저 스포츠 대회와 드론 산업 박람회 등 종합 드론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중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